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같이 옆에 있는 S580 마이바흐 차량 시승을 해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S580 마이바흐 나이트 시리즈라고 해서 현재는 저희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네, 오늘 차량에 대한 소개 위주보다는 앞으로 나올 신형 마이바흐 페이스리프트 차량과 좀 연계해서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좀 드리는 게 좀 목표이기 때문에 이따가 뭐 차 안에서 관련해가지고 좀 기능적인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로 같이 이동 한번 해보실게요. 네. 출발하기 앞서서 앞으로 곧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는데 지금 현 모델의 시승이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지금도 많이 물어보세요. S580 벤츠와 마이바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외관에서 보여지는 디자인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마이바흐 로고 마크가 이제 엠블렘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이제 그릴 형태가 다르다는 등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슈퍼 드리븐을 좀 강조한 뒷좌석에 대한 공간 크기 18cm가 더 길어졌다는 그런 부분들, 정숙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흡음재를 좀 더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오늘 이제 시승기를 통해 가지고 설명드릴 핵심 기능이 될 것 같고요. EABC라고 하는 이제 서스펜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바흐의 차량 뭐 대부분의 기능들 워낙 많이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오로지 서스펜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말씀드릴 이 ABC란 서스펜션은 제가 알기로는 페이스리프트 되는 모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앞으로 나올 모델과 같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출발을 먼저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시승 코스 위주로 안내를 드릴 거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ABC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기능일 수 있는 그 과속 방지턱, 이제 삭제된다고 표현을 하죠. 많은 쪽으로 이제 같이 가보실 거예요. 전반적인 서스펜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설명, 그리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여기에 적용된 이 ABC가 그러면 어떤 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작동 조건이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시연을 통해 가지고 직접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ABC라는 서스펜션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전에 이제 W222 모델이죠. 네, 이전 세대의 S클래스에서 적용되었던 ABC라는 서스펜션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ABC라는 서스펜션은 이제 명칭은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고 하는 서스펜션이었고, 사실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었습니다. 네, 유압식 서스펜션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유압식 서스펜션으로 나온 ABC 서스펜션이 당시에 굉장히 조금 획기적인 서스펜션으로 좀 유명했었는데, 명확한 장점과 단점이 있었던 서스펜션이었어요. 먼저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좌우의 롤링 억제가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었고,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피칭 효과도 굉장히 좀 뛰어날 수 있었고, 유압 서스펜션 자체가 에어 서스펜션에 비해서 좋은 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반응이 빠릅니다. 네, 이 반응이 빠르다는 거는 순간적으로 유압을 통해서 1초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ABC 기존의 서스펜션에서는 댐핑 조절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스펙트럼도 넓었고요. 네, 그리고 반응 속도가 매우 빨랐기 때문에 정말 하드하게 잡아줘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스포츠카 같은 단단함도 같이 표현을 했었고, 처음 그 서스펜션이 나왔던 거는 1999년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가 좀 오래된 서스펜션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는 거의 최상급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단점도 있었겠죠. 그 서스펜션의 단점은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예측이 되는데, 첫 번째는 유지 보수가 좀 만만치 않았었어요. 많은 분들이 뭐 벤츠 서스펜션이 5년에 한 번씩은 챔버가 터지기 때문에 갈아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시에 특히 이 ABC 서스펜션에 좀 해당되는 내용이 좀 많았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압식 서스펜션을 쓰다 보니까 약간 기능적으로 이제 뭐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 서스펜션에 비해서는 있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거를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럼 수리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었습니다. 네, 굉장히 비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쓴 단점이었고, 또 하나는 승차감적인 부분인데, 솔직히 승차감에 대해서는 뭐 에어 서스펜션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과 뭐 성향 차이가 있다 보니까 둘 중에서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떠올리실 수 있는 좋은 승차감이라고 하는 게 구름 위를 떠가는 것처럼 뭔가 잔진동들을 다 걸러주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좋은 승차감이다 라고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당시 ABC 서스펜션보다는 에어매틱, 에어 서스펜션이 더 가까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부드러운 승차감 쪽보다는 탄탄한 승차감에 더 가까웠던 게 ABC 서스펜션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ABC 서스펜션에서 파생된 서스펜션이 있죠. 그 당시에는 MBC라고 불렸었어요. 그래서 그 MBC는 매직 바디 컨트롤입니다. 얘는 ABC랑 기본적인 구조가 동일해요. 근데 앞에 스테레오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노면을 스캔을 통해 가지고 노면 스캐닝을 통해서 일단은 미리 대처를 하는 거죠. 과속 방지턱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미리 서스펜션을 높이를 조정을 해가지고 마치 과속 방지턱이 없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게 꼭 매직 같다라고 해서 이제 MBC라고 하는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고 이제 불렸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당시에 사륜구동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도 그렇겠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서스펜션의 이제 축을 다 축소시키는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아무튼 당시에 이 MBC 서스펜션이 장착된 차량은 다 후륜구동 차량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기능은 원하지만 이제 사륜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모두의 니즈를 좀 충족시키기 좀 어려웠었던 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ABC, MBC라고 하는 이 서스펜션이 기존의 벤츠에서 자랑했었던 이제 현존하는 가장 좋은 서스펜션이라고 알려진 유압식 서스펜션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EABC라는 서스펜션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설명드릴 EABC 서스펜션이 단순한 에어 서스펜션, 그러니까 지금도 벤츠에서 굉장히 많은 차량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에어매틱이라고 하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거든요. 그 에어매틱 서스펜션에 그냥 스테레오 카메라만 부착이 돼서 그 과속 방지턱에 삭제되는 것만 기능이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서스펜션인 것 같아요. 지금 이 ABC 서스펜션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ABC 서스펜션,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죠. ABC 서스펜션의 기능과 에어매틱의 서스펜션 기능을 두 가지를 합친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설명을 다시 드려볼까 합니다. 왜 하이브리드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에어매틱의 장점도 설명드렸어요.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름 위를 떠서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잔 진동들을 걸러주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ABC의 유압식 서스펜션의 장점은 댐핑 조절에 대한 반응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 강력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게 지금 이 차량에 적용되는 이 ABC 서스펜션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은 승차감을 위해서 에어매틱을 기반으로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런 댐핑에 대한 감쇄력이 필요하거나 조절이 필요했을 때는 유압식 서스펜션도 같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 유압식 서스펜션은 각 바퀴에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을 통한 48V 배터리 기능들이 다 맞물려 있어요. 한 바퀴마다. 그래서 그 48V를 기반으로 한 유압식 서스펜션이 각 바퀴마다 개별적으로 제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평상시에는 에어매틱과 같은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지만 필요한 상황에 대했을 때 과속 방지턱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꼭 과속 방지턱이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좀 불규칙한 노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순간에서는 에어매틱의 대응이 아니라 유압식 서스펜션의 대응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서스펜션이 지금 설명드린 EABC 서스펜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EABC 서스펜션에서는 좀 특별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과속 방지턱에 삭제되는 듯한 부분도 EABC 중에 기능 중에 하나인데, 마이바 차량에는 다이나믹 모드 셀렉트에서 이 커브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커브 모드를 하게 되면 이제 턴을 하실 때 보통은 속도를 좀 빠른 속도를 통해 가지고 좌측으로 나가거나 우측으로 빠져나가거나,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에서의 램프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조금 많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순간적으로 그 유압식 서스펜션을 통해서
수평을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좌로 이동을 하실 때는 당연하겠지만 몸이 좌측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요. 우측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우측으로 쏠리겠죠. 그랬을 때 낮아질 수 있는 쪽에 이제 사이드의 바퀴 쪽을 순간적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수평을 유지해서 같이 흔들림 없이 이동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 커브 모드의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기술은 말씀드린 것처럼 EABC 서스펜션의 유압식 서스펜션 48V 기능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기존의 ABC, MBC 서스펜션의 한계점이라고 했었던 후륜 구동에만 적용이 됐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의 이 ABC는 각 바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장치들이 이제 소형화도 이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많이 진보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포매틱에도 여전히 장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륜 구동에도 이 ABC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롤링과 피칭을 최소화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멀미를 잡아주는데 가장 좀 뛰어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에어매틱에 들어가 있는 벤츠 차량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이제 좀 한계점을 극복한 서스펜션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아무래도 지금 멀미 유발이라든지 이런 승차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뛰어난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고객님들께서 물어보실 때가 많아요. 이제 에어매틱, EABC. 사실 그냥 에어매틱에다가 카메라만 추가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사실 좀 속상하죠. 왜냐면은 이런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기능적으로 이런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너무나 좀 방대한 양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게 됐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형 모델이 이제 곧 나오죠. 국내 출시 예정인데, 신형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도 똑같이 이 ABC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보다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해요. 사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는지는 뭐 전달받은 바는 없어요. 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새로운 제품 교육에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때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들어오면은 지금보다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지는지는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ABC를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S680 마이바흐는 에어매틱만 들어가잖아. 그럼 그게 무조건 안 좋은 거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680 모델 같은 경우는 12기통 모델이에요. 얘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닌 순수 가솔린 모델이거든요. 이제 엔진 룸에 12기통을 탑재를 하는 거랑 8기통 엔진을 탑재하는 거랑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12기통에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접목시키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12기통이라는 엔진은 상징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대중화시켜가지고 판매하기 위한 목적 자체는 애초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을 이제 도입시키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이 들어가지 못한 12기통 680 모델은 이 ABC는 당연히 적용될 수 없겠죠. 48V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어매틱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하게 승차감과 이런 느낌만 본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BC가 에어매틱보다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580 모델이 680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데, 승차감과 뭐 진동과 이런 부분들은 오로지 서스펜션에 의해서만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12기통의 그 순수 가솔린 엔진이 갖고 있는 그 엔진의 특유의 주행 질감, 이런 부분들은 또 580에서 따라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가능하시다면 두 가지를 같이 겪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둘 다 경험을 해보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고,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바뀌는 신형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12기통을 사용하는 S680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2기통을 사용하는 국가도 있고 8기통의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용하는 국가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12기통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뭐 8기통의 하이브리드 기능을 접목시킨다고 하고요. 북미 시장과 우리나라는 12기통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의 680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모델에는 어쩌면 이 ABC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모델보다 북미 시장과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순수 가솔린에 비록 이 ABC는 빠져 있다곤 하더라도 에어매틱이 들어간
12기통 차량이 조금 더 이제 주행 질감이나 희소성 부분에서는 좀 뛰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서스펜션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쪽 과속 방지턱이 좀 있는 구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과속 방지턱에서 노면 삭제가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마이바이오 오너분들 중에서도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과속 방지턱을 넘어가는데 대부분 운전자들이 브레이크를 밟아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과속 방지턱 앞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네.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노면 스캔 기능은 활성화가 안 돼요. 이 노면 스캔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의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밟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출렁임을 느끼셨을 거예요. 네. 이번에 브레이크 밟지 않고 30km 정도로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걸 넘어갈 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들어보실게요. 지금 과속방지턱 앞에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 건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엑셀을 밟고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순간적으로 뭔가 훅 하는 소리가 들려요. 서스펜션 높이가 조정되는 느낌이겠죠. 녹음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들으셨을까요? 뭔가 네. 휙 약간 네. 예, 미세하게 바람 소리 같은 게 좀 들리거든요. 휘파람 소리가 예, 휘파람 소리 같이 이 소리가 들려야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노면 스캐닝이 작동이 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간적으로 이 기능이 활성화될 때는 아무래도 뭐 유압식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들어 올리기 위한 순간적인 속도를 통한 뭔가 좀 소리가 미세하게나마 좀 들려요. 마지막 과속 방지턱입니다. 네. 이런 소리가 들려야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과속 방지턱 삭제 기능은 운전자의 의도, 지금처럼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기능이 정상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엑셀을 밟고서 지나갔을 때 이 기능은 작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거는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결과값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속 한 20에서 30km 사이에서 가장 뛰어난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상의 속도가 됐을 때도 기능은 작동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출렁임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아까 좀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좀 빠르게 지나갔을 때, 천천히 지나갔을 때 좀 매번 느끼셨을 것 같은데 20에서 30km 속도를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네, 엑셀을 가볍게 밟아주면서 그냥 지나가 보세요. 그렇게 되면 과속 방지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뒷좌석에서는 그런 체감이 더 느껴지세요. 운전자보다도.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승을 하는 동안은 제가 이 다이나믹 모드에서 커브 모드로 주행을 했어요. 이 커브 모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그런 롤링 효과를 좀 억제하고 좌우 쏠림의 그런 밸런스를 좀 잘 맞춰주는 기능이거든요, 모드가. 근데 정말 승차감을 위해서 이 차를 타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마이바흐 모드가 있습니다. 이 마이바흐 모드로 한번 가는 길을 한번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마이바흐 모드를 하시게 되면 운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엑셀레이터도 되게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고, 브레이크도 평소보다 좀 더 밟아야지만 좀 서는 느낌, 아무래도 이제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이나믹한 주행 느낌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는 최상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마이바흐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마이바흐 모드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릴 내용으로는 이 노면 스캐닝 기능은 스포츠 모드에선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커브 모드, 컴포트 모드, 마이바흐 모드 다 작동이 되는데 스포츠 모드에선 작동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 모드가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이제 댐핑 조절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탄탄한 주행감을 또 주는 특징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ABC의 그 유압식 서스펜션을 통해 가지고 댐핑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빠르고 강력하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반 벤츠 차량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뭐 스포츠성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좋은 차량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로지 승차감만 놓고서 보시는 분들은 이 차량 정도면 거의 최상급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승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동향에 대해 가지고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제가 영상에서 저희 마이바흐 센터에 총 5명의 직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5월부터. 그래서 지금 6명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알려질수록 직원이 늘어났다는 거는 결국에는 좋은 거잖아요. 그만큼 좀 잘 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는 분들이세요. 정말 뭐 벤츠에서 전국에서 1, 2등 하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마이바흐 센터에 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저를 비롯해가지고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꼭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방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내방 고객님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당직 근무라는 거를 수입차에서는 서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담당인 날이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저는 당직자가 돼서 저희 쪽으로 방문을 하겠다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나 예약을 해주시는 분들 혹은 그냥 지나가다 들리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날들이 이제 당직 근무 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래도 기존에는 뭐 저희가 마이바흐 브랜드센터 너무 좀 전 세계에 저희밖에 없고 뭐 여러 가지 특수성도 있었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들보다는 다양성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오시는 고객님들의 매방 숫자는 거의 한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엔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뭐 얼마 전에 있었던 페이스리프트 런칭 행사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많이 오셨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래도 최근에 가장 지금 기분 좋게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고객님들이 방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 나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저희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이제 6명이라고 말씀드렸죠. 6명의 직원도 당직을 섰는데 염정인 과장이라는 분 유튜브 보고서 알게 돼서 왔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실 때마다 굉장히 좀 보람을 느끼고 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내방하시는 고객님들 연령대가 대략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어요? 되게 좀 다양하세요. 30대에서 뭐 60대까지도 다양하신데 30대도 계세요. 근데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방문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40, 50대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차를 많이 보세요? 사실 GLS 차량을 제일 많이 보시고요. 네,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모델보다는 앞으로 바뀌는 모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죠. GLS랑 S클래스가 저희 주력인 만큼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상들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괜찮고요. 직접 연락 안 주셔도 되시고 꼭 저를 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마이바흐 센터를 통해 가지고 다른 직원 얼마든지 저보다 더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편하게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는 유능한 직원들이 항상 있는 곳이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판지 되고 나서 네. 재고도 어차피 다 코리아에서 건드리고 있는 거죠? 코리아에서. 그렇죠. 예, 코리아에서 모든 재고를 다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완이 돼야 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요.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근데 현재 제가 느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재고가 없는 차량들을 계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현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의 분들이 사실은 GLS 차량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네, GLS 차량을 구입을 원하시고 또 계약을 하고 싶으신데 GLS가 워낙 재고가 지금 없다 보니까 평소 같았었으면은 그냥 대기 계약을 통해서라도 이제 계약을 해드리고 이후에 차가 들어오게 되면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매칭을 시켜드리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은 재고가 없는 차량들은 아예 예약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팔로우업이 좀 쉽지 않다는 점이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런 뭐 불편한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좀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ROF가 되면서 모든 부분들이 다 똑같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메리트는 할부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한카드 할부를 쓰시게 되면 저금리 할부가 가능하시고, 또 카드 할부사의 특징이 이제 장점으로는 뭔가 좀 대출 상품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DSR 영향에도 없다는 그런 장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금리가 낮고 DSR에 잡히지 않고, 그리고 예전처럼 저희가 카드 결제하는 한도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딜러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원래는 1억이었는데 지금 2억까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좀 충분하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금리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신한카드의 할부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마이바흐뿐만 아니라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 통일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리스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사실 뭐 저금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네, 그런데 아마도 벤츠 파이낸셜에서 이제 차츰차츰 ROF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품 개발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식도 이제 매번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그때 바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최근에 저희 마이바흐 브랜드센터의 동향이었어요. 많은 정보들과 그리고 많은 변화들이 뭐 매번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기회가 될 때마다 짤막짤막하게라도 저희 돌아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멀리 계신 분들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서울로 올라오시기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준비해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궁금하신 게 있을 때마다 뭐 저한테 개별적인 연락을 꼭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이바흐 브랜드센터를 찾아서 꼭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전국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빠른 정보들, 저희한테만 들어오는 그런 정보들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좀 공유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